네, 계속되는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자세한 소식을 현지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의 김성기 이사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상황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지금 교산리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양사면 교산리, 북성리, 예, 질 심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북성 1리, 교산 2리, 교산 1리 세 개 네. 부락에 2014년도부터 이 가뭄이 시작돼서 지금은 식수도 어려운 단수, 예,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라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지금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2시간씩 간이 상수도를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물을 미리 받아뒀다가 사용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산 1, 2가 예. 제일 심각하고요. 교산 1위는 아직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먹는 물이나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지금 물을 딴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런 아마 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장님. 근데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양사면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네. 벼농사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벼농사 올해 모는 겨우 냈는데 지금 내년 농사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벼 작황이 조기에 이양을 한 가정들은 잘 됐는데 예, 예. 물이 거리가 멀은 농경지는 29만 평 내지 30만 평을 못 다냈어요. 교산 1위하고 예. 북성 1, 2 이 지역이 그 정도 이양을 못해서 예. 농민들이 마음이 무척 아프고요. 네. 또 늦게 낸 것도 사실은 수확이 3분의 1 수확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벼농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금 교산 1, 2는 제한급수에 들어갔고 네. 교산 1위는 아직까지 제한급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네.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음은 놓을 수가 없고 예. 이제 제가 그 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네. 조만간은 제한급수를 해야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강화군에서 네. 이렇게 이런 우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까? 계획 같은 게 궁금한데요. 네. 행자부 장관님이 한 일주일 전에 강화에 오셔서 예. 이장님들과 군수님, 국회의원님, 이제 면장님들 하고서 이제 원탁회의를 해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선 조치 후 결과 보고를 하는 이런 행정을 해달라.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농용수 공급 때문에 양수장을 벌써 착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이제 모내는 거는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요. 저희가 좀 비라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장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심각한 상황이네요. 인천 강화군의 양사면 교산리 김성기 이장님이었는데요. 자, 이번 가뭄이 정말 심각한데 가뭄이 언제까지 또 계속될런지 우리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인천 강화군 저희가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에 한번 또 충북을 연결해봤는데 거기도 심각했고 강화도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조금 전에 강화군 이장님을 연결하셨는데 네네. 사실 지금 제한급수가 뭐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가뭄 때문은 아니고요. 예. 사실 김포의 고촌저수장에서 그때 펌프 시설 고장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강화군의 일부 이 면도에도 이 펌프 시설 같은 이제 고촌 저수장의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이 김포랑 인근의 강화군이 지금 제한급수가 되고 있고 함께 묶여버린 거네요. 네,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 가뭄으로 보자면 사실상 인천 강화군이 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 지역과 강화군이 가뭄이 가장 심각하고요. 예. 강수량 같은 경우도 중부지방을 중부를 포함한 전체 지방이 강수량이 한 40에서 50% 평년에 기록하다 보니까 기상학적인 가뭄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 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곳들이 중부지방이고요. 예. 그밖에 호남이라든지 영남지방 이들 지역도 강수량이 한 60% 정도를 기록하면서 예. 바로 아래 단계인 가뭄 단계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상학적인 가뭄이라고 하면은 강수량이 평년에 한 70% 정도를 기록할 때 예. 가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가 40에서 지금 한 60%대니까 상당히 심각한 가뭄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자원적인 가뭄을 보자면 충남 보령댐, 지금 제한급수를 실제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네. 이 보령댐이 심각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 그러니까 하천이라든지 농업, 그리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모두 다 감량을 해야 되는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있고 예. 충북 지역인 대청댐도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 단계, 그리고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전국적으로 한 7개 댐은 바로 아래 단계인 주의 단계에 현재 들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적 가뭄을 좀 보자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수율이 0%인 곳이 30곳이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상학적인 가뭄, 또 수자원적인 가뭄, 농업적 가뭄 전국적으로 아주 다 심각합니다. 방금 저희가 연결한 그 강화군의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상황이 좋지 네.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제가 강화군에 취재를 갔었는데 당시 고려저수지가 강화군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거든요. 예. 완전히 물이 메말라가지고 제가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와서 현장 연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려저수지는 저수율이 0%입니다. 네. 전혀 물이 없는 곳이고 강화군 같은 곳이 특히 가뭄에 취약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뭐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에 큰 강이 없고 예. 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좀 계속 매년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른 장마가 지난 여름에도 있었고 올 여름에도 있었고요. 특히 여기에다가 지난 겨울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눈이 별로 오지 않으면서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가뭄이 한번 있었고 특히 2007년을 제외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뭄이 대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015년의 가뭄은 어찌 보면 한 10여 년 동안 지속된 가뭄이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뭄이 심각해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수도권에서 우리가 물 부족하다는 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지금 수도권에서 평균 강수량이 올해 내린 게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520mm거든요. 예. 평년에 한 40에서 한 45% 내렸고요. 네. 반면 충남 지역이 600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이 이 수도권보다는 80에서 100mm 정도 비가 더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충남 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고 수도권은 사실 저희가 생활하면서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별로 하질 않고 있거든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수 용량의 차이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같은 지역은 뭐 가장 큰 식수원인 소양강댐도 있고 네. 또 충주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저수 용량이 한 30억 톤, 각각 30억 톤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큰 저수 용량을 보이고 있고 예. 또 주변에 인근 댐이라든지 인근의 발전댐, 강에서 물을 또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비가 지금처럼 안 내려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제한급수가 오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 수도권에서 물 부족을 좀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경우인데 반면에 충남 지역을 보면
보령댐이 가장 심각하죠. 보령댐이 저수용량이 1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강댐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예. 바로 옆에 대청댐도 15억 톤. 예. 그런데 올해 물을 비축한 양이 24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또 강도 없고 주변에 큰 강이라든지 댐이 없다 보니까 지금 4대 강의 물을 이쪽 충남 지역에 끌어오는 지금 계획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예. 정도로 저수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충남 지역은 이 수도권에 비해서 가뭄에 좀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가뭄에 대한 어떤 예측의 실패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뭄의 예측을 실패했을 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도권 지역은 가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 지방, 그러니까 농업적이라든지 또는 어업적으로 생활을 하는 이 지방에서는 가뭄의 예측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피해,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인해서 충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들에서의 가뭄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근에 저수용량이 충분한 댐이나 강이 없다면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건데 하지만 가을이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 눈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상청 장기 전망에 따르면 11월과 12월에 평년보다는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에 걸친 평년 강수량이 70mm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년보다 아무리 많이 내린다 해도 한 100mm 정도로 보자면 지금 뭐 중부지방에 올해 비가 내린 게 한 500에서 600mm고 우리가 한반도의 1년 총 강수량이 1200~300mm로 보면 지금 필요한 양이 최소한 600에서 800mm 정도인데 올겨울에 100mm, 많이 봐서 100mm 비가 내린다. 그리고 봄에 아무리 비가 와도 한 120~130mm 정도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겨울과 봄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강수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뭄은 일단은 내년 봄까지는 기정사실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내년 여름에 어떤 장맛비라든지 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어떤 강한 비, 또 태풍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올겨울에 비가 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가뭄 해갈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책들이 있고 또 이 대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장정 협의를 통해서 나온 대책들 상당히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들로 보자면 긴급 예산을 400억 정도 투입한다든지 또는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예. 중소규모 댐들을 좀 많이 건설을 지역사회에 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의 가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가 4대강 사업인데 네. 지금 보령댐, 충남 보령댐의 물이 부족하니까 금강 백제보의 물을 한 20여 킬로미터 관로 사업을 해서 지금 4대강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남 지역이 당장 물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예. 그럼 과연 다른 지방들의 지금 물 부족 현상을 4대강에 있는 한 7억 톤 정도 되는 물을 끌어와서 해야 되냐?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지불을 하면서 예.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식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4대강의 물이 7억 톤가량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건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4대강은 물을 지금 하류에서 물을 가두고 있는데 예. 지금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은 상류 지역입니다. 그렇죠.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려야 되는데 네. 거꾸로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4대강의 물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활용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뭐 이런 대책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엘니뇨의 현상으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우리 한반도에서 마른 장마 현상이 일어났고 지난해에도 일어났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가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엘니뇨를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예. 인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들도 농업 국가죠. 이들 지역이 엘니뇨가 해가 되면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올해 이렇기 때문에 예. 이들 국가에서는
쌀을 비축해 놓는다거나 이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대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에티오피아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짐바브웨 이런 지역들도 상당한 농업 국가인데요. 네. 엘니뇨로 인해서 지금 가뭄이 상당하고 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그리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지역들은 엘니뇨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예.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뭄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교산리 이장님과 통화도 해봤지만 매일 아침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뭐 기상학적으로 예상 밖의 단비가 내렸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